네,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게 뭐 테슬라의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좋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매출은 부분이죠?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네. 마진이 좀 줄어드는 부분.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었잖아요. 가격 인하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매출 증가한 게 중요한데 지금 시장은 좀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말고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 3% 빠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과연 빠졌어요,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빠진 걸로 알고 더 있는데. 빠졌습니까? 7%, 8% 가까이 하락한 걸로 알고 7시 반까지 있는데. 봤을 때 3%, 4%였는데 더 빠졌습니까? 저는 8시 넘어서까지 봤으니까 어쨌든 더 급락했어요. 하락한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치킨 게임 때문이 아닐까. 치킨 게임. 네. 테슬라가 치킨 게임에서 질 것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에도 이제 가격 내리기 네. 시작했을 때 잠깐 흔들렸었잖아요. 잠깐이 아니죠. 좀 많이 흔들릴 그쵸?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 할 것 같다. 이게 사람들이 야 일단 팔고 보자. 치킨 게임이 한두 해 끝나면 괜찮죠. 뭐 한 6개월 하고 나머지가 다 항복하고 GM 포드가 미안해 항복하면 아니면 뭐 GM이 망한다든지 하면 그런데 그럴 리 없잖아요. 6개월 안에 GM이 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치킨 게임 시작해서. 네. 그러면 오래 갈 텐데. 난 그러기 싫은데. 오랫동안 치킨 게임 하는 그런 기업 투자하기 싫은데. 들고 있기 싫은데 그 심리가 논리가 강하다. 심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실적을 보면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아니, 이렇게 뭐, 계속 늘다니요. 순이익 이런 데 잘 나왔다고 하면 안 되는데. 순이익은 줄었죠. 매출이 233억 달러가 넘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생산량으로 치면 이게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하면서 42만 2,875대 인도했다라고 해요. 명확하게 알려주시네요. 명확하게 네. 나오니까, 그쵸.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게 생산량으로 치면 그 인도량은 42만 대인데 생산량은 44만 8천 대. 오, 거의 다 팔은 거네요. 아니죠. 그래도 아니요? 18,000대 못 팔았는데. 그래요? 저는 거의 다 괜히 팔았다라고 팔았다고 하면 안 되죠. 생각하는데. 약간 네.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후하게 보나요? 18,00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밀어내기 하면서 내가 MS를 키울 거다. 재고를 털어버리겠다. 네. 그리고 이 실적 발표 나오기 반나절 전에 가격 인하하겠다. 네.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인도된 게 모델 Y 크로스오버 모델, 그다음에 모델 3.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길 다니다 보면 모델 S, 모델 X 잘 안 보이잖아요. 강남 가면 보이나요? 저희 동네는 잘 안 보이던데. 저는 3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델 3랑 모델 Y가 가장 네.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가장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델 Y 크로스오버 5,000달러 인하하겠다. 500만 원 더 인하하겠다. 이거는 테슬라가 지금 각 잡고 우리가 MS를 키우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엊그저께 IRA 법안 나왔을 때 그 보조금 받는 차종 나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왜 미국 거만 주냐? 그렇죠. 그럼 미국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자기네들 거만 주고 싶어서 자기네들 것만 주고 싶어서고 초기에 무언가 잡아야 됩니다. 딱 시장에서 초기에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잘하면 줄게거든요. 중국이 그런 짓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중국 자동차 업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들어가고 뭐 이제 벤츠나 BMW가 들어가서 지분 절반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지. 그러면서 노하우 다 베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 만들 거야, 보조금 줄 거야, 한국 너희는 안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3, 4년 사이에. 네. 미국도 그러려는 심산이 아닌가. 우리도 공장 짓고 있는데 2024년까지잖아요. 완공되는 시점이. 그렇죠. 내년. 뭐 빨리 되면 좋겠지만 뭐 늦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생산해서 수율 올라오고 하면 2025년 정도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이미 굉장히, 다 많은 굉장히 시장 빠른 속도로 점유율이. 올라오겠죠. 미국 업체들이.
그런데 테슬라는 그 미국 업체 테슬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중에서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생각엔 이 IRA 보조금 내가 다 먹겠다. 이 심산인 것 같아요. 어차피 보조금 나올 때 그 보조금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줄 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회에 마진 조금 낮추더라도 생산량을 늘려서 MS를 장악하겠다. 하반기 되면 베를리 공장, 텍사스 공장 돌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생산량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팔고 싶어 할 그렇죠. 거고요. 보조금도 들어오고 가격도 인하했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그러면 MS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FSD? 이거 뭐 사람들 사실 차를 한 6, 7천만 원 주고 사면서 넷플릭스도 보는데 이거 자유주행 사용 안 할까요? 사용하겠죠. 저도 사실 크루즈 정도 모드밖에 안 되는데도 되게 자주 사용해요. 없으면 길 막힐 때. 못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 달릴 너무 때 편해요. 스마트 크루즈 없으면 네, 못 합니다. 다리가 아프죠? 하겠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MS가 늘어나면 소프트웨어는 개발비 이것만 드는 거고 늘어나면 늘어나면 무조건 마진이잖아요. 게임주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게임이 하나 대박 났을 때 그런 네. 거잖아요. 거기서 마진을 끌어당기겠다. 그런 심산인 거죠. 약간 애플이 디바이스 많이 파는 것처럼 테슬라도 우리 디바이스 싸게 조금 더 많이 팔게.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서비스 비용으로 돈 더 벌 거야. 그렇게 되겠네요. 나중에 그 매출 구성을 보면.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IRA 보조금을 싹 쓸어오겠다. 네. 그래서 MS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해자를 구축해서 이거 유지하겠다. 실제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나 그 매출 추이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하드웨어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동차가 높은 상황인데 네. 뭐 FSD도 사실 완벽한 건 아니어서 그쵸.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는 단계고 적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얼마 안 되지만 네. 이게 디바이스가 애플도 그렇잖아요. 애플도 한 10년 정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매출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한테는 조금은 안 좋은 일이고 미국 포드, GM 같은 테슬라 제형 완성차 업체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고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도 장기간은 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조금 단기에 도래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겠네요. 테슬라 테슬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렇죠. 뭐 어차피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오르면 기분이 좋죠.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일단.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2차 전지 업체에게 악재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많이 만드니까요. 많이 만들면 네. 2차 전지도 많이 쓰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중국 제품을 많이 쓰겠다? 네. 그러면 IRA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업체의 수혜가 돌아올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매출이 좋아질 거고 물론 테슬라가 단가이나 압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딸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테슬라여도 뭐 제대로 배터리 업체 치러야 된다. 네, 배터리 업체들에게 갑질 못한다. 갑질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4680 배터리 만들고 있는데 그게 수율이 잘 나왔으면 네. 테슬라가 뭐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저는 2차 전지 업체는 양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네. 어제 이제 3월 양극재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늘었나요? 많이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라고요? 그렇죠. 오. 3월에 양극재 수출량이 7.7% 2월 네. 대비 늘어나서 2월에도 역대 최대치였거든요. 3월에 다시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하는 것 조금 걱정하시는 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가격 하락이 반영이 안 돼서 수출 가격도 2.4% 전월 대비 증가했어요. 그래서 2월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 이게 작년 연말, 올해 연초 그 재고 조정 걱정이 있었거든요. 2차 전지에는 재고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건 좀 안 될 거야. 근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두 달 만에 2월부터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테슬라가 공격적인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 가격까지 낮춰가면서 많이 팔겠다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지에는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대표적인 테슬라 수혜주인 LNF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2차전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뭐 교환사채 발행도 함께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포탄에서는 있을 수 있는 교환사채를 기업인 거잖아요. 발행했는데 발행 가격이 30% 상향됐는데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예.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환사채 그런 거 가격이 아니에요. 낮았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 오버행이다. 시간 그쵸. 지나면 이 가격이 나오니까 그런데 교환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원 손해 보면서 이자 네. 받으면 되는데 그쵸. 그거 오버행 물량이 나올까요? 저는 그거는 약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너희 교환사채 발행했구나. 이것과 테슬라 주가 하락이 좀 심리적으로 합쳐져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LNF 하락에 대해서는 좀 시장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 관계상 벌써 여기서 끝났나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